반갑습니다. 김큰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세 번째 챕터는 행복해지는 방법이네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이 행복이란 단어가 참 가벼운 단어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엄청 무거운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행복의 범주도 다르고 또 그 가치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누군가는 작은 것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지만 또 누군가는 엄청나게 큰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늘의 걸음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늘 이 침대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어떨 때 보면 행복한 순간보다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만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데일 카네기는 또 어떤 행복해지는 방법을 소개해 줄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제가 띠지를 좀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은요, 이 아버지의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던 한 아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보통 여행을 가죠. 근데 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해변을 걸으면서도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주신 편지가 생각이 났대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먼 곳으로 떠났지만 너 여전히 괴롭지 않냐? 역시 아버지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단다.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 안에 답을 찾았다면 집으로 돌아오너라.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 걱정과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즉 만약의 병에 취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부러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살 때, 전 또 20살 때 완벽한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가 예비된 대학에 또 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을 때 한 친구가 이제 공익을 갔었어요. 공익을 갔다. 공익이 아니죠. 그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훌쩍 해외여행을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평범한 국가를 간 게 아니라 남미 쪽을 갔었어요. 야, 너 무슨 해외여행을 남미로 가냐? 사실 우리한테 인식은 또 이게 약간 차별적인 시야일 수도 있겠지만, 남미 하면 워낙에 영화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게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유분방한 분위기,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치안,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냐? 라는 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잠깐 갔다가 올 줄 알았는데 얼추 한 6년, 7년 가까이를 그 남미에서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죠.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온, 좀 어떻게 보면 세월 속에 좀 그런 노련미가 담겨 있는, 내가 예전에 알았던 천방지축의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어른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친구였다면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 항상 안정적인 것을 바래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도 만약에가 많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만약에 속에서 버티고 살았는데, 그런 만약에가 나의 머릿속에 걱정과 근심을 더욱더 많이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속에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만약에가 붙어요. 야,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줄을 잇는 이런 질문들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어딘가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법이 행복해지는데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멀리 떠나봤자 필요가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고민들과 걱정들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내 모습하고 같은 것 같아서 되게 좀 이렇게 짠했어요. 되게 짠했고, 아이고 나도 참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보잘것없는 작은 필이라도 삶의 교향곡을 멋지게 연주해낼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원래 무슨 취미를 시작하든 간에 우리는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저도 자전거를 탈 때 좀 멋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별건 아니지만 그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좀 내가 실력은 안 좋아도 좀 잘 타는 것 같은 사람, 이런 티를 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기타도 치고 그러는데 뭐 사실 잘 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기타의 명가 하면 깁슨 아니냐 이러면서 깁슨 기타도 사고 뭐 이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필이라도 삶의 교향곡을 멋지게 연주해낼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제가 말했던 그런 비유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닥 그렇게 작은 존재라고 생각될지라도 나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랬든 간에 양보다는 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양을 뭐 많이 불리고 뭐 돈이 많고, 물론 그러면 너무 좋죠. 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너무 좋지. 그렇지만 그 돈 때문에 내 삶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그것을 되새기는 게 쉽지 않지만 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거.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우리가 뭐 해요? 또 SNS 속에서 만족할 거리들을 찾고 또 그 속에서 또 비교도 해가면서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현자였으면 이제 SNS는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연습하는 거, 그것도 내 삶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해지는 방법의 마지막, 제가 감명 깊었던 구절은요, 풍성한 삶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젊은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 젊은 청년은 다리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행복한 듯이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24살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평생 휠체어에 타야 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웃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인 순간 이후에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이 청년처럼 정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좌절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젠 그저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는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야 할까요? 저도 뭐 긴 세월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철이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남들이 야, 그거 너 어떻게 견뎠냐? 라고 하는 일들도 그저 그냥 그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닥쳐올 때마다 이겨내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누구도 야, 그거 진짜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만큼 잘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저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어려움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마인드가 너무나 어렵겠지만 그저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말인데요,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총 3가지 정도가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만약의 병을 좀 이겨내고 좀 이렇게 근심 걱정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내가 먼저 해결해지는 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보잘것없는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 어떤 작은 것이라도 삶의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흘러가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저 삶의 경험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순간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게 행복의 정답일까요? 이게 행복을 만드는 정말 정답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본인만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정답을 알면서도 그것에 다가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누군가 너 행복해? 라고 물어보는 것조차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바람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들을 채택하고 삶을 살아가실까요?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오늘의 시간들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곱씹어 봤습니다. 내일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김큰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인데요. 오늘 하루보다는 좀 재밌는 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행복해지는 방법, 이 속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 스컹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또라이 보존 법칙?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어느 집단을 가든 간에 단 한 명 이상의 또라이는 존재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또라이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또라이가 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또라이라고 그랬나? 도라이라고 했어야 됐나? 뭐 어쨌든 간에 그거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 스컹크, 냄새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컹크를 건드려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주석에 세상엔 스컹크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 하지만 그들과 맞서려고 할수록 힘들어지는 건 당신이다. 스컹크는 당신이 괴로워할수록 더욱 신나서 뛸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에게서 멀어져라. 너무 정답이지 않나요? 이 스컹크라는 표현이 되게 욕 같지 않으면서도 욕 같은 지능적인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컹크들은 당신이 괴로워할수록 더욱 신나서 날뛸 것이다 라는 말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 스컹크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구태여 다가가실 필요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승진이나 혹은 나의 삶에 있어서의 정말 내 직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을까? 혹은 그들과 협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책인가 뭐 어떤 글인가를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계속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그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덜할 것이다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를 할 때 저는 항상 좀 그런 스킬을 써요. 좀 내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그 사람을 좀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그 사람에게 좀 내가 좀 도와주는 사람, 내가 좀 협력자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좀 이렇게 대하기 힘든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저한테는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내려놓고
대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대해주는 순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에는 제가 이 좀 살아오면서 좀 쌓아놨던 인간관계 스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스킬을 가지고 더 멋있게 더 유능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스컹크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정석이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이 사람 스컹크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힌 그 사람 스컹크가 있었나요? 내일도 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퇴근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 사람 스컹크를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또 행복한 내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시죠?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우리 함께 책도 읽으면서 또 같이 응원도 하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마칠게요. 김금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